가슴이 두근거려 설레는 기분이야 변하지 않는 내 마음 다 보여주고 싶어 그대 지혜를 넓게 마음을 깊게 세상 이야기 함께 나눠요 이슈 라이프 톡 이슈 라이프 톡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DK 법률사무소의 권두안 법무사님 모시고 결혼 그리고 영주권에 대해서 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네. 자, 최근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결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저는 그냥 결혼하면 하나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예를 들면 뭐 속성 결혼, 우리는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하는 거 네네네네. 속성 결혼 정도는 아는데 무슨 비밀 결혼도 있대요. 네, 예, 일반 결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아주 큰 위장 결혼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결혼이라는 그 무거운 주제 같기도 하면서 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행복한 주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결혼이라는 것은 예. 나, 음흠. 너 네. 이런 이 존재의 예. 의미에서 우리라는 가치로 발전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가치를 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미학적으로 음흠. 아름답게 이제 그 이 공동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미학을 소통으로 해서 음흠. 서로 간에 소통이 있으면은 또 아이도 생겨나겠죠. 그 네네, 소통 속에서 네네네. 그 아이가 생겨날 때 위대한 문화유산을 만드는 하나의 여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럼요. 거예요. 예. 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혼자 독립적인 개체로 있을 때 네. 인생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바위를 가지고 하나씩 필요 없는 부분을 쳐내는 조각을 하는 여정이 인생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나와 너라는 이 둘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이런 일들을 둘이 합쳐서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공동 작업을 하는데 결혼이죠. 네. 네. 근데 이제 현실로 들어가서 네. 결혼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제가 앞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이곳 LA 캘리포니아주에서 결혼할 때 평균 6만 불이 든다고 합니다. 6만 네네. 달러가 드는데 그래도 또 그 중에 절반 정도의 커플은 $10,000 가지고 아주 소소하게 네. 그냥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그 결혼 허가를 받을 때에는 선서도 해야 되고 증인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 법률 사무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일반 법무사 사무실의 법무사 라이센스로 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아, 그게 모든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네. 이런 그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시험도 봐야 되고 자격 요건이 돼야 되고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보통 결혼은 일반 결혼과 예. 비밀 결혼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 결혼, 비밀 결혼. 비밀 결혼. 네. 그래 이게 그 일반 결혼이라는 것은 일반하게 우리 결혼했어야 하고 누구나 애니바디가 이 사람 결혼했나 안 했나 공개를 보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 A하고 B하고 결혼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안 확인해 볼 했는지 거야. 이 사람이 이러면서. 이게 그 결혼한 사람이야 예. 싱글이야 아. 뭐 이런 거를 카운티에 가면은 이름 홍길동하고 심순애하고 혹시 결혼했나요? 아, 그러면 그 네네. 홍길동 심순애가 몇 년생 홍길동 심순애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몇 년 몇월 이 두 분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유부남이 나를 유혹하려고 그랬어? 이런 사실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제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일반 결혼. 그런 건 일반 결혼. 그다음에 이게 비밀 결혼은 컨피덴셜 매리지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 사람 둘이 결혼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레코드를 띄워볼 수도 없어요. 예. 오직 이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은 카운티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사본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신랑 신부 외에는 없어요. 누구도 못 봐. 네. 아버지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부모가
형제가 보려고 해도 못 봐. 법률 대리인은요? 네. 그 법률 대신 대리인 못 봐. 아, 이거-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 판사의 명령에 네. 의해서만.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네. 자기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예. 결혼을 했니 안 했니 굳이 밝힐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알 수도 없고 내가 예. 말 안 하면 예. 뭐 결혼 안 한 사람으로 되는 거고 예. 말하면 결혼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할 때는 이 또 법적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그 동거를 하고 그게 동거라는 거는 이미 이제 그 교제하고 이 사귀고 있는 사람으로 봐요. 그렇죠. 같은 집에 살지를 않아도 물론 여건은 거주가 같은 장소에 이미 살고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집까지는 뭐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같이 사귀고 있는 거 예. 이게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람들이 둘이 와요. 음흠. 그리고 18세 이상이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는 캘리포니아 이게 거주민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비밀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든 한국에서 오든 그 사람이 아이디만 갖고 오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아하.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저기 뭐야 미국에서 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아, 증인도 필요 없어요. 비밀 결혼에 증인이 있으면 비밀이 될까요? 아, 그런 아니잖아요. 의미에서. 증인도 네.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일반 결혼은 증인이 한 명이 필요해요. 아, 한 명이면 되나요? 네. 아하, 네. 뭐 두 명까지 사인하는 란이 있는데 한 명이면 필요 충분 조건을 그 저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례사가 사인을 하면 예. 이제 그 레코딩이 그 결혼식을 한 후에 음흠. 10일 내로 주례사가 이제 그 카운티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결혼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일반 결혼이나 비밀 결혼의 법적 효력은 똑같습니다. 음흠.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한다든가 네. 무슨 부부임을 증명할 때 그건 전부 다 그 오피셜한 레코드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또 불필요하게 이런데 알리지 않고 번거롭게 꼭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음흠. 되고 그래서 한때는 캘리포니아에서 이걸 운영하지 않을 때는 라스베가스를 많이 갔잖아요. 학생 신분이 다 돼갔어. H1 비자가 다 돼. 네.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가 법적 부부임을 설명해야 되는데 예. 할 수가 없으니까 라스베가스를 가. 음. 거기서 결혼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결혼했다고 하면은 이제 거주지에 이제 결혼 사실을 보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 라이센스를 이제 샤본을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하고 소셜국에 제출 이런 일들을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당일 결혼 음흠. 이런 것 때문에 라스베가스의 신혼여행 겸 당일 네, 결혼으로 네. 많이 갔어요. 그렇죠.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저도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어차피 저는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예요. 예.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법무사가 예. 이민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음흠. 이게 그 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민법 변호사들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민법을 할 때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법무사가 하는 건 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리갈이야. 그래서 거기에 그 변호사 거기 사이트에 이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민법을 한다는 사람은 국번 없이 신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형사처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라는 또 이런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아하. 예.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은 보험을 들잖아요. 마찬가지. 법무사 할 때도 본드를 보험을 들어서 당신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재산상이랄지 이런 손해가 난다면 우리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동차로 사고 났으면 물어주듯이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도 본드를 또 들여야 돼. 어허. 예. 법무사이면서 이거를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광고를 나 이민법 합니다. 이건 걸립니다. 음흠. 공증사, 법무사 라이센스 전부 그냥 다 예. 죽습니다. 그럼 이민법 변호사가 하는 일하고요. 예. 이민 컨설턴트가 하는 일하고 어떻게 구분이 같아요. 되나요? 일은 같아요. 예, 같은데 예. 한 가지 변호사하고 이민 컨설턴트하고 조금 틀린 거는 예. 변호사는 이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네.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는 사실은 그거는 못 해요. 근데 누구나 그냥 뭐 하는 게 길을 가리키는 거죠. 서류가 예. 서류로 하는 거죠. 근데 이민법은 다큐멘이에요. 예. 이게
변호사가 굳이 필요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변호사 같이 많이 그 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민 법정에 나가거나 이 할 때 하는 거지. 사실은 이 그 저 이민국에서 네. 너 저기 그 영주권을 신청한다, 시민권을 신청한다, 뭐 한다 그러면 서식이 있잖아요, 다큐멘이. 예.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법무사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이민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분야를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가 아니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는 따로 라이센스가 또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됩니다. 있어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인가 아닌가 이 국무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치면은 이름을 치면은 이 사람은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야 아니야. 안 나오면 컨설턴트가 아니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피해를 했을 때 피해를 호소할 길이 없죠. 예, 그러면은 그 변호사랑 이민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갈 때, 네. 인터뷰를 하러 갈 때 변호사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거는 변호사가 그거는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가 갈 수는 없습니다. 아하, 그거는 예, 컨설턴트는 그거는, 안 됩니다. 왜? 변호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음흠. 나 대신 나의 아바타가 그렇죠. 변호사가 되는 거죠. 네네. 그 사람이 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말이건 뭐건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는 이 스크린 아바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음흠. 그 라이센스가 예, 이 그 변호사하고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렇군요. 만약에요, 네.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 법무사분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네. 했는데 마지막 인터뷰 때 네.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 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일에 한해서만 변호사를 또 따로 따로 있습니다. 할 수가 그것도 있네요. 그 이민 법정만 가는 또 변호사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어디든 전문 분야가 있어서 예. 내가 다니던 길만 편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원에 가면은 사실 이민법 그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변호사들도 자기가 뭐 저기 하니까 그 사람 시켜요. 그 사람 시키는 거예요. 아하, 서류를 다 하고도 인터뷰하러 갈 때는 내가 가기가 시간도 없고 뭐 이러니까 다른 변호사, 그 일만 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이민법에는 거네요.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은 근데 출석은 해야죠. 본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예. 변호사가 답을 해주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법정 변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네. 굿해요. 네. 이런 뭐 면도칼 쓸 때 소 잡는 칼 쓰시지 말라는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곳에 따라 이 전부 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선택을 본인이 예. 하면 되는 거지 의무적으로 꼭 이래야만 된다는 조항은 예. 없어요. 사실은 네. 나 혼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DK 법률사무소의 권두환 법무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권두환 법무사께서는 이민 컨설팅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유언장이나 FBI 백그라운드 체크 이것도 해주시고 주례사 자격도 있고 주례사도 자격 결혼 발급 자격증이 있고 예. 이미그레이션. 네.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혹시나 네. 법인을 설립한다던가 뭐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한다던가 이런 것도 다 어떤 거요? 법인을 설립한다던가 그거 다 하죠. 회사를 설립할 예, 때 그럼요. 그때도 다 도와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혹시 이런 거는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주류 허가 신청하고 주류시가 시작 그 신청은 옛날에 했었는데요. 예.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게 꼭 법적인 일은 말이에요. 네. 법적인 일은 다른 사람을 하여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럼요.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움직이면 일리가래요. 우법이에요.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페럴리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DA는 독립적으로 내 책임에 내가 보험 들고 해서 내 사무실에서 법적 서류를 하는 사람을 LDA, 예. Legal Document Assistant라고 그래요. 페럴 리갈은 이 변호사 감독하에 법 정리를 한다.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름으로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책임은 변호사가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까 얘기한 주류 허가는 예전에 제가 좀 시간이 있을 때는 그걸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실이 두 군데나 네. 있어가지고 로데오 몰 안에 하나 있고요. 마당 몰 안에 하나 네.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로데오에서는 이제 낮에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 손님들하고 상담하고 모든 한 일을 예. 일일이 하면서 거기서 이 다큐멘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밤에 저녁 먹고는 이제 이 마당에 가서 예. 이게 또 일을 하는데 예. 마당에는 음흠. 결혼식 할 수 있는 이런 그 스튜디오가 다 마련이 돼 있고, 예. 예, 제가 주례를 하고, 예. 그러면 왜 이민국에 그 제출을 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훌륭한 이게 그 작가, 이 사진 작가가 있어요. 아, 예. 이게 한인 이 사에서도 유명한 매튜 르라는 이런 아주 그 저 프로페셔널 작가가 예. 우리가 소위 그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이 셀폰의 발달로 아이폰 같은 거 이런 발달로 인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거는 일반인이 찍는 거지. 우리가 이 순간 아주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을 기억할 때는 작가의 감성이 드러난 이런 사진으로 하나 쫙 벽면에 걸어놔야 우리가 이렇게 이 시절에 이렇게 결혼해서 이전부터 시작했지. 음흠.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남는 건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네네. 자, 그러면 마당몰에 있는 DK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결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합니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 웨딩 드레스 이런 것도 거기 그래서 있나요? 이제 지금 아직 웨딩 드레스는 준비를 안 했는데요. 예. 이제 그 시작 웨딩 드레스도 뭐 사이즈 ABC 음흠. 사이즈를 하고, 그다음에 신랑 턱시도 같은 것도 네네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야지 이 사람이 빌려서 오고 번거로움 없이 그러니까 우리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자, 신부 드레스 입고 신랑 네. 입고 쓰세요. 네. 두 분은 신랑 신부는 결혼을 하는 게 맞나요? 사랑하십니까? 예. 키스하세요? 사인. 그러면 이제 결혼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장면을 순간을 또 이 작가가, 감성의 작가가 예. 매튜 리라는 작가가 이제 한인사에서 유명한 작가예요. 음흠. 그냥 일반 이런 사람하고 틀리게 네네. 저는 이 사람 작품을 볼 때만 느끼는 게 이 카메라는 앵글의 심도 깊이에요. 이게 틀려요. 네네. 자, 처음 결혼 신청하고 허가 받고 결혼 사진까지 다 찍고 주례까지 다 해주시니까 그렇죠. 한 자리에서 결혼식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네,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요. 음흠.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거의 네. 영주권 신청하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신청을 하고, 음흠. 그렇게 그 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점차 계획은 이런 이 인재들 풀, 예. 그러니까 닥터랄지 변호사랄지 이 사람들 공부만 하다 보니까 신부나 신랑을 못 만나요. 음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한인사에서는 한국 사람들 많이 봐요. 근데 여기서 에리어만 조금 벗어나면 한국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서 연애도 못 해요. 누구하고 못 해. 이제 물론 이제 그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감성이 좀 틀려요. 달라요. 네. 네. 감성이 틀려서 뭐 물론 결혼이 잘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그 조합해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나라는 이런 그 나와 너라는 요 존재의 가치에서 우리가 우리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미학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름답게 이런 것들을 미학을 만들어가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소통해서 그러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미팅을 주선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의 만남을 그렇죠. 주선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의 선호도 예. 이게 누구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뭐고 누굴 좋아하는데 이쪽은 누구를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 결혼 정보 회사까지 정보 회사를 AI의 인공 매칭 시스템으로. 아하, 네. 그러면 이게 분석을 내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의 질문은 따로 결혼 정보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할 겁니다. 아직은 안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예. 이 웹사이트를 다 네네. 만들고 네, 있으니까 앞으로의 이제 얘기의 예. 계획에 대한 한국과 얘기를 해 주시는 미국에서 겁니다. 네. 오고 싶은 사람들 예. 뭐 이런 많잖아요. 네. 오늘은요. 결혼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네. 초혼인 경우는 아, 그 사람들 네. 아이디만 갖고 와서 그 식별, 그 사람 식별하면 결혼이 돼요. 아하, 초혼은 재혼인 경우는 예. 만약에 이혼한 지 2년 이내라면 예. 법원에 이혼 판결문을 보여줘야 돼요. 2년 이내면은 2년 안에 이혼한 거면. 네. 그리고 이혼이
2년이 넘었다면 예. 필요 없습니다. 아,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그 이유가요. 네. 아, 제가 잠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배 속에 있는 아기가 네. 누구의 아기인가를 잘 판별하기 위해서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맞나요?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 이혼을 신청했어요. 예. 이혼을 신청했으면 꼭 우리가 그 쿠션 기간이 6개월을 딱 줍니다. 아, 왜? 6개월. 네. 지금은 이게 노 칠드런이란 말이에요. 칠드런 이게 없는데 예. 임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몰라도. 예, 그럼요. 임신 초기일 때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애가 이게 입덧을 했다, 애가 생긴 거잖아요. 그 결혼은 그래서 그 애들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육권 문제랄지 이게 아하. 법적 코스타디랄지 네. 리가 또 그리고 그 피지컬 코스타디 누가 키울 거냐, 누가 법적으로 얘를 누가 저기 할 거냐, 네. 이혼하면은 그렇죠. 그게 많잖아요. 그렇죠. 공동으로 할 거냐, 단독으로 할 거냐, 누가 키울 거냐, 네. 돈은 낼 거냐. 그랬을 때 우위자료는 사실 우위자료는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우위자료는 돈이 없으면 못 줘요. 그렇죠. 네. 근데 양육비는 돈이 없어도 홈리스도 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가 낳은 새끼는 네가 줘야 돼요. 삐. 예. 네.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 요괴 새끼가 아니고 아기, 애기. 그 개념이 네. 예. 책임이 의무가 맞아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네. 의미 아하. 우유값은 줘야 돼.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임신해서 이혼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나왔을 때 father 뭐 제임스 엄마 주디 적고 그다음에 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네. 됩니다. 혹시 이혼 신청도 법무사님을 네, 합니다. 통해서 할 수 네. 있어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양육권이라든가 아니면 위자료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법정까지 안 가더라도 조정까지 좀 가능할까요? 그것들은 이제 두 부부가 충분히 해 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혼 법정이 있는 이유가 내가 그 같이 곳간에 쌀을 싸놨는데 내가 좀 더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다 싸움이에요. 그럼요. 아주 정말 살 힘든 때는 싸움입니다. 이게 사랑하고 이게 사랑스럽잖아요. 헤어질 때는 그렇게 둘이 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독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법정에서 해결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서류만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때는 법무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가능하죠. 이제 그 이혼 서류도 간단해요. 그것도 다큐멘이거든요. 예. 우리 언제 결혼했고요. 언제 그 헤어지니까 우리 10년 2개월 살았습니다. 예. 우리는 그 자식이 이미 성년이 됐고 없고 우리 이제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성격이 네. 맞질 않아요. 헤어지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자유스럽게 헤어집니다. 네. 그 대신 6개월 기다려. 왜? 배에 애가 있을 수 있어? 애기가 이런 있을 거예요. 수 그리고 있으니까. 네 마음이 체인지 마인드 될 수 있어? 예. 그 6개월 쿠션 기간은 네. 반드시 지켰네. 네. 어떤 사람들은 결혼 속성으로 이혼시켜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속성 결혼은 있어도 결혼이 있어요. 속성 이혼은 없습니다. 그건 착입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혼 신청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좀 짚어야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이혼이요? 좀. 네, 이혼. 결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혼까지 왔는데. 이혼 신청은 이제 거의 결혼이라는 게 묘해요. 네. 이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눈이 번쩍돼서 사랑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런 배우자 결혼 삶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혼을 그런 결정합니다. 이혼을 할 때 네. 그것도 간단해요. 아이디. 아이디. 네. 이거 뭐 자기를 식별 얼굴이 있고 그 아이디라는 건 항상 정부에서 원하는 아이디들은 뭐냐면 포토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얼굴하고 이제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그 아이디를 갖고 와서 우리 이혼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혼이 합의가 안 됐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합의가 안 된 안 경우도 돼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일방 일방 이혼도 이혼도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네. 일방 이혼은 미국 전국에서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가능합니다. 주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네. 캘리포니아는 나는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나 사인 못해 필요 없어. 여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민하는 이 애 아빠가 사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그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하, 일방 이혼이 일방 이혼 가능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성격 차이. 주에서는. 네. 이유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그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법무사님 만나가지고 일방 이혼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이혼을 했어요. 네. 근데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요. 뭐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랬어요. 네. 그랬는데 땅 하고 이제 나타났어요. 네. 나는 너랑 이미 법적으로 다 이혼이 된 거야. 언제 나는 몰랐는데 너 혼자 한 거니? 난 사인도 안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일단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송달 사실을 그 사람 맨 마지막 주소로 보내요. 아, 뭔가를 또 예, 보내야 되네요. 주소를 서류를. 보내서 이 사람이 앤서가 오나 안 오나 안 오면은요? 안 오면은 이제 디폴트 케이스라 그래서 예. 그 한 달 있으면 일단 이 사람 답변을 안 했으니까 음흠. 이거 이혼 판결문 해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6개월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6개월 기다렸다가 예. 그다음에 그래- 6개월 후에는요. 6개월 후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아무런 반론도 없고 그러니까 음흠. 이혼됐음을 우리가 이게 그 소위 얘기해서 이혼이 이게 끝났다. 음흠. 디스솔루션을 이게 쩌찌가 내잘라.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두 부분 홍길동과 심순애는 몇 년 몇 월 붙이로 이혼이 됐다. 이제 아하. 남남이다. 이렇게 완전히 쪼개졌다고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네네. 그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아하, 네. 그렇게 해서 이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들도 예. 혼인신고했어요. 그러면 여기 왔어요. 그러면 한국 이혼 법정에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해 놓 여기서 이혼할 수 있어요. 음흠. 그 대신 이혼했다는 사실을 한국 동사무소 저기 한국의 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알려야 돼. 어떻게 결혼 얘기를 하다가 이혼에 대해서 자꾸만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영주권자로서 결혼을 했는데 네. 이혼할 무렵에는 한 사람은 영주권자고 한 사람은 시민권자인 네. 경우에는요. 한국에 알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 결혼했다면 네. 한국의 호적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판결문을 이게 한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지 한국에서 이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라는 걸 이혼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아하, 앞서 일반 결혼의 경우에는 카운티에 가면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이혼은 어떻습니까? 이혼요? 예, 이혼한 증명서를 네. 카운티 그거는 사무실에 가서 그것도 가져올 다 뜰 수 있어요. 아, 그것도요? 네. 아하, 네. 이혼했나 안 했나는 전부 알 수 있고요. 아하, 그리고 그러면은 뭐 이혼 기록은 알 수 있어요. 이혼 기록을 가져와서 한국에 또 알려가지고 호적 정리를 해야 호적 되는 정리를 거네요. 해야죠. 제 주위에는 그거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 그냥 우리 헤어졌는데 나중에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호적에서 뭐 이게 네. 가족관계 증명서란지 재적 등본 떴는데 이거 뭐야? 네네. 우리 이혼했는데 네. 호적 정리를 안 한 거죠. 아하, 그거는 이혼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정리해도 애니타임 되나요? 해도 되는 거고요. 아하. 그 즉시 해야 되는 기간은 없는데 네네. 반드시 정리를 해야 아하. 새로 지우개로 지워야 예.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네. 이게 중원으로 안 되죠. 그런 거 혹시 법무사님도 대행해 주시나요? 네? 그것도 해 주시나요? 대행을 해 주시나요? 그 일은 우리가 이제 판결문을 가져오면 이제 또 번역을 해서 예. 한국 사람들은 영어 그러면은 안 돼. 번역. 아하, 예. 그럼 이제 그걸 번역해서 공증해서 아포스틸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내는 것도 해 주시나요? 보내는 건 본인이 보내야 돼. 본인이 가야 되는군요. 거기 우리가 서류 준비까지 해주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영사관에 가서 뭐 보내든지 뭐 한국 가서 영사관에서는 안 해주고요. 아하. 한국에 있는 누구를 시키든가. 네. 그것도 배우자가 없으면 또 이 우임자한테 아버지한테 시키든가. 근데 네네. 친정 아버지 시키면 나쁘니까 누굴 시키든가 이제 아하, 네. 그렇게 하면 자세한 좋아요. 내용은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찾아서 네, 일단은 공증까지는 법무사님을 통해서 할 수가 공증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오. 아포스티오하고요. 공증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공부 많이 합니다. 네. 공증이라는 건 공적 증인이에요. 공적 증인이 뭐냐면 캘리포니아 국무부 장관의 도장을 내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공증인이. 네. 공증인이 일일이 무슨 이 사람 둘이 무슨 계약서를 썼어. 네. 이거를 우리 둘이 썼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세요. 예. 그러면 주지사 빨리 와서 도장 찍어. 이 사람이 찍어야 돼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일일이 언제 다니냐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못 가니까 니네 동료건 네가 좀 찍었으면 안 되겠니? 음. 내가 찍을게. 근데 시험 좀 봐야 되거든. 예.
대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당연하죠. 시험 봐서 찍으면은 예. 미국 내에서는 도장을 찍으면 그건 무조건 통용이 돼요. 이러한 사실은 태클 걸지 않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예. 그게 아웃 오브 컨트리, 공증입니다. 예, 그게 공증. 그게 공증입니다. 아웃 오브 컨트리. 자, 우리가 여기에 한국에서 이 서류를 쓰는데 이 서류가 이게 그 사기 위조된 서류야 무슨 서류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는데 예. 우리가 인감 도장을 찍으러 또 태평양에 비행기 타고 넘어갔다가 도장 찍고 이민자들이 하기가 쉽지 않죠. 오유 너무나 힘들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아버지 내 거기 그 저 집 압구정동에 남겨놓고 온 아파트를 좀 팔아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팔라고 그러는데 서류가 없잖아요. 본인이 나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갈 수가 없어. 예. 그럴 때 내 압구정동에 있는 재산을 우리 아버지가 팔 수 있도록 나는 위임합니다. 와서 위임장을 쓰고 예. 서명 확인서를 하고 음흠. 거주 확인서를 하고 이게 왜 홍길동에서 제임스 홍길동으로 바뀌었으니까 동일인증서 홍길동이 제임스 홍길동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거 하고 여권하고 시민권을 해서 그거를 국제 서류를 만들어야 돼. 그게 아포스티예요. 아, 국제 서류. 아포스티에서 그걸 인증을 해줘야 네. 한국으로 그 서류가 갑니다. 예. 그러면은 그 서류가 이 사람이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게 권도환이 해줬다는데 이게 알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아포스트에 거기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어. 아포스트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예. 그럼 딱 치면 아 권도환이 이걸 공증을 하고 아포스트를 했구나. 이 사실이 나오는 순간 국제 서류로 인정이 돼서 그 서류를 갖고 통용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 헤이그에서 협약을 그 1961년도에 해서 가입국이 한 100개국 정도 돼요. 90에서 네. 100개 되는데 그 가입국들은 아포스티가 붙어 있는 서류는 태클 걸지 말고 그대로 패스를 해라. 이렇게 국제에 약속을 한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포스티유 서류는 눈으로 보면은 뭐 이게 아포스티유 서류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법무 미국 내에서는 필요 네. 없어요. 아, 미국에서는 필요 미국 내에서. 없고. 네. 근데 한국에서 이쪽에 무슨 서류를 또 이게 한국에 있는 대학 졸업장이랄지 네네. 성적 증명서랄지 예. 하려면 그건 한국에서 또 아포스티를 받아야 돼요. 아. 한국은 이거 아포스티 협약국이거든요. 예. 미국에서 졸업한 사람이 내가 그 저기 서울대 교수로 이제 내가 어플라이를 좀 해야 되겠어. 예. 그러면 당신 그 저기 히스토리를 갖고 와서 그거를 또 번역을 해서 공증을 해서 아포스티를 받아서 한국에 제출을 해야 이 사람이 하버드나 예일을 나왔군. 이렇게 돼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쇄소에 가서 인쇄해 갖고 가면 인쇄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아포스티다. 그건 아웃 오브 컨트리. 예. 이 아포스티는 미국 내에서 사용 못 합니다. 아, 또 그렇군요. 네. 네네. 미국 내는 공증, 공증. 로타리 퍼블릭. 그리고 이 아웃 오브 컨트리는 아포스티.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결혼으로 이제 돌아가 네. 가지고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결혼은요. 절차가 일반 결혼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사람도 거기서 이 결혼한 사실을 이 주례가 결혼하고 거기서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 레바다 주에서는 그거를 통용을 해줘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우리 주는 안 돼도 그 주는 되거든요. 예. 그건 합법인 거예요. 그 주 내가 어디에 나는 이게 그래서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사람이 네바다 가서 결혼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네바다에 있는 이런 주례사나 이 사람이 이 밖으로 나와서는 못해요. 결혼 라이센스 발급을 그 주거 왜 캘리포니아 거를 사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네. 네바다주에서만 가능한 네, 거죠. 그 주에서. 그러면은 네바다주에서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하고 네. 네바다주에 나 결혼했습니다 하고 네. 알리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알리죠. 네바다 주에도 알리고 예. 캘리포니아에도 신고를 해주죠. 그래야지 이제 네네. 이 사람이 이제 결혼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네. 발급을 받고 그런 사실을 이민국에 제출을 할 수 있죠. 네네. 뭐 이민국에서는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결혼을 했든 네바다에서 결혼했든 결혼했다는 게 중요하니까. 예, 한국에서 네. 결혼했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부 네. 이제 영주권에 관한 것 때문에 예. 시민권자 있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여기에 만약에 그 한국에서 결혼을 한 부부예요. 부부가
내 남편이 먼저 와서 여기서 시민권을 땄어요. 그러면 아내는 1순위로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있는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기본증명서 이거를 전부 또 번역을 해서 공증을 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죠. 그런 일을 하는 게 또 네네. 제가 하는 겁니다. 아하. 자, 경우마다 다 경우의 수가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경우의 수에 맞춰서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첫 번째 상담은 무료 가능한가요? 돈 안 받습니다. 상담은 네. 안 받습니까? 그게 네.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뭐 아, 돈을 네네. 지불할 이유도 없고요. 네, 무료 상담 그래서 가능하고요. 이런 겁니다 하고 네네. 이 간략하게 음흠. 해줘서 네. 준비물은 이겁니다. 네네. 이렇게 그런 해주기 거는 때문에 이제 무료로 하신다고 무료입니다. 하는데 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도 무료고요. 네. 전화번호가 213-995-7080입니다. 네. 7080 이 숫자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7080 기억하시고요. 213 지역에 995-7080 213-995-7080번입니다. 그리고 나 권두환 법무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은요. 참고로 구글에 가셔가지고 권두안 법무사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 웹사이트도 나오는데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아이,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참고 자료들이 많아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무사님. 네. 네. 우리 방송이 참 좋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DK 법률사무소의 권두안 법무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